자, 이제 사주와 성행이에요. 우리가 뭐 성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이상하게 좀 뭐 음성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사주팔자에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도 성행위를 한다,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부부에 준하는 궁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궁합이 맞네 안 맞네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부 관계는 안 하고 다른 사람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나는 누구의 운명에 영향을 받는 줄 아시죠? 관계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호적에 올려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람을 피운다 그러지, 일명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상대방이. 라는 얘기는 내 운명의 반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인연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부부의 연에 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사주팔자에서 궁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궁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부의 연 이래가지고 그 관계성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어떤 관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장소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장소가 없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 장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장소와 더불어서 언제라고 하는 이 타임이 중요해. 이 타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타임, 우리가 이 관계, 한마디로 이 섹스야. 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 뒤에 남는 건 뭐예요? 그 결과가 있어야 돼. 사랑 뒤에 남는 건 눈물이라 그러더구만. 궁합에서 뭐가 남아요? 자식이 남아. 그렇죠. 왜? 우리 궁합은 이미 부부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전제해 보는 거라고. 지금 뭐 지나가다가 어디 룸사람 가서 아니면 무슨 어디 사창가에 가서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식에 대해서 유독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사랑하는, 관심이 많은, 뭐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 심리가 대단히 강해. 이게 뭐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어떤 장소에서 언제 어떻게 관계를 맺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여기는 결국 자식의 운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는 사랑 노름 또는 부부의 유희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유희 뒤에 남는 건 뭐예요? 결과잖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다들 좋았으면 좋겠지. 근데 어때요 결과가? 부모 댁에 어떤 자식들이 뭐 요절하거나 다치거나 아마 그것까지는 안 해도 공부를 못한다거나 공부를 또 너무 잘한다거나 너무 나댄다거나 말이 없거나 별 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난 자자손존 우리 집은 몇 대 독자라서 아들이 필요해, 딸이 필요해, 뭐 이렇게 구분해서 놓기를 또 원할 수도 있잖아. 딸 많은 집에 당연히 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름 끝자에 여명의 이름 끝자에 상에 남자가 들어갔다라든가
무슨 등께 남자가 들어갔다라든가 뭐 이런 이름으로 다 뭐예요? 딸만 잔뜩 있는 집이라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여자 이름에 보면 무슨 뭐 영자라든가 순자라든가 이런 이름이 있죠. 다 뭐예요? 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결국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이렇게 딸 아들도 좀 구별해서 놓고 이러길 원하는데 그게 내 멋대로 되나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한 어떠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명의 입장에서 임신의 주체야. 임신의 주체라고. 물론 남명과 여명의 합에 의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자식이 만들어지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명이 임신 주체지만은 언제 우리가 태길의 관점에서 보면은 태길도 보면은 출산 태길이 있고, 또 하나는 출산 이전 10개월 전에 뭐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태월 태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대세는 뭐예요? 태월이야. 임신해서 출산하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요 일주일 또는 10일 내에 제왕절개하면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 그러면 2016년 같으면은 병신년에, 그 다음에 이번 이제 3월달 그러면 신묘월이잖아요. 그 이미 정해져 버렸어, 연월이. 천간합으로다가. 그럼 여기 남명, 여명 누가 오냐에 따라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런 게 싫어 라고 한다면 멋있는 연월을 갖다 놓고 일주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월이 가야 돼. 이거는 안 돼. 출산, 여기는 요 날짜고 시간밖에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는 게 요즘은 어디로 간다? 태월로 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관점에서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좀 진행을 좀 해볼까 싶어요. 아까 우리가 인연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주에 있어서 이 성애기를 전제로 한 인연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거시기를 띠고 여자인 척해서 뭘 하고 막 이런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뭐예요? 음과 양의 결합체더라. 이것을 우리가 관계의 정성화라 얘기를 해.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머시기가 거시기를 띠고 거시기와 같이 뭐 하는 걸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음과 양의 궁합을 갖다 얘기하는데,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장소가 있어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 되게 이제 연애를 할 때 보면은 이렇답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구의 근거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까지 얘기해요. 여기까지 누구 얘기냐면 동의보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허준의 동하고 이 동의보감에 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의보감은 임신하면 놓는 거고 안 하면 또 하는 것도, 그래서는 안 돼. 반드시 우리가 임신 전에는 일주일 전후로 술, 담배를 각각 금한다. 옛날 어머니들이 정원 쓰도록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되게 태월태길에 준하는 어떤 그런 성생활, 부부관계를 맺어야 돼. 자식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호텔에서, 뭐 제 논리예요. 모텔에서 그냥 사랑 노름을 할 뿐이지 자식을 만드는 행위는 하지 말 것.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언제 그러면 자식을 우리는 임신을 해야 될까 봤더니 출산 태길이 아닌 태월 태길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태월 태길을 해야 돼. 이거 뭐 호텔에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출산하지 말라 그러면 아마 제 얘기를 아마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공동묘지 뒤에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적간 뒤에 사는 사람도 그렇죠? 물레방 뒤에 사는 사람도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간목의 일간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화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들어올 수도 있잖아. 자식이 몇 명이에요? 일단 2명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럼 2명인데 이 자식도 식상은 하나는 식신이 있고 하나는 상관이 있잖아. 식신은 아들이고 상관은 딸이야. 근데 봤더니 얘 화는 오화가 있고 여기 화는 사화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는 뭐예요? 딸이 먼저고 아들은 뒤에 나와 있네?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놓여 있잖아. 순서대로 내가 그러면 이 배란을 잡는 거야. 딸이 먼저네? 요 해의 요 달에 배란일의 첫 번째 첫날에 우리가 관계를 하자.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야, 나는 아들이 먼저 났으면 좋겠어 할 수도 있어. 요 아들 딸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순서적으로 놓는 게 좋다는 거야. 순서적으로 자식을 만드는 게 좋다는. 사주팔자 자체가 뭐예요? 천명이 당신은 딸을 먼저 놓으세요. 만약 이 사람이 자연분만을 했으면 뭐부터 났다는 거예요? 딸부터 났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할 때 여기를 아들부터 놓게 되면은 뒤집혀져 버려. 그래서 딸부터 놓으려면 배란이를.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여기 또 오화가 또 있어. 딸만 둘이네? 전 아들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면 돼. 여기 조정을. 근데 이미 딸아들이 여기 구별이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딸부터 놓지 뭐. 이렇게 해서 이날 정갈한 장소에서, 비싸거나 이런 거 아니고 정갈한 장소에서 그 배란 며칠 전부터 술을 끊고 대단히 음욕적이면서 아주 그 좀 대단히 어떤 금욕적이면서 좀 절제 있는 생활을 하다가 그 배란의 첫날 아니면 마지막 날에 잘 맞추어서 이렇게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부딪혔을 때 그때서 우리가 비로소 건강한 자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그냥 자기 기분에 의해서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서 한 결과 자식을 낳았잖아요. 아무 놀 의미도 없고 책임도 없었어. 생각도 없었고 그냥 생긴 거야. 무의미하게. 그리고 나서는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태어난 걸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내가 나를 선택해 태어나신 분. 내가 지금 나라고 하잖아.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 우연히 나온 거라고. 우연히 생긴 거라고. 그런데 그 우연히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룡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지잖아. 이거 얼마나 불합리한 거야. 불공정하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나한테 선택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SS 이 패밀리가 되겠지. 안 그렇겠어요? 청와대 박 패밀리가 되든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부모된 자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성행위를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책임 있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우리 자식한테 어떻게 해요? 큰 짐을 주고 있어. 너 공부해라 말아라. 아니 씨앗이 그렇고 생각 없이 낳았는데 책임은 전가하는 거 말도 안 되지. 내가 진짜 정성을 들였어야 돼. 그 다음에 난 이렇게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 걔도 알아 벌써. 그걸 우리가 태교라고 해. 출산 태교를 했어. 아니자 태월 태교를 했어. 이렇게 태월 태교를 하면 출산하는 날까지 어떻게 될까요? 출산도 출산 태교를 하겠죠. 날까지 어떻게 돼요? 애지중지 태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태교. 그저 매일 싸워 술 먹고 임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야, 이 아이를 좋은 날 놓기만 하면 성공한대. 성공을 하겠지. 어떻게 성공하는 거야? 걔가 편법적으로 성공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이 한번 볼까요? 같은 날 태어나도 밤에 낮에 태어나는데 우리가 58년, 59년, 60년들이 태어날 때는 그냥 자연분만이야. 같은 날 태어나도 어때요? 밤에 태어나고 낮에 태어난 것이 음량이 어땠나요? 좋아요. 맞았어. 다 집에서밖에 안 태어났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병원에서 태어나는데 의사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나.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낮에만 태어나. 그러니까 밤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없어. 지금 퍼센트를 내주니까 93%가 낮에 태어나고 7%가 밤에 태어나. 그러면 생태계의 교란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태어난 애들이 어때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밤에 태어난 애들은 관념적이고 사고적이고 소극적이고.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지매다, 왕따다, 자살이다 하는 문제가 뭐예요? 상대적으로 양이 음을 몰아내기 때문에 음이 양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양이 교란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이건 책임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도 아이를 자연스럽게 놀 수 있도록 10배 이상의 수가를 지불하고, 의사들이 밤에도 아이를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또 우리나라 의사들도 밤에만 또 낮에 다 자고 밤에만 또 애기 받을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 이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을 고민하는 것도 고민하는 거지만 아이를 언제 놓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음량이 보세요. 55년부터 63년을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라 그래요. 그 시대가 막 100만이 넘고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지금 한 38명만 명밖에 안 태어나요. 3분의 1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은 약화돼야 되고 살기 편해져야 되잖아.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경쟁은 심화되고 인간성은 말살돼 있고. 왜? 양의 집합이잖아. 양의 싸움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양에다가 태워놓고서 부모가 그냥 막 경쟁하듯이 막 뭐해라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부모 스스로가 출산태기를 멋있게 잘 해야지만은 이 아이가 훌륭한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더라. 제가 누누이 확인한 결과가 그렇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사주와 성행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언제 어떤 장소에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구별해서 그 다음에 이 여명이 임신 주체인 여명이 어떤 벼랑기에 누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성행위 자체를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팔자를 보시면은 대개 보면은 이제 남명의 입장에서는 남명은 관성이 자식이죠. 여명은 식상이 자식이야. 이 남명은 편관이 정관이 이렇게 있어요. 편관은 되게 딸이야. 정관은 되게 아들이고, 여명은 식신은 아들이고, 상관은 되게 딸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중요하고 아들이 덜 중요하고 아들이 중요하고 딸이 덜 중요 이러진 않죠. 그 가족 구성비에 따라서 틀리고, 그 다음 내 사주팔자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란이래 조정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선생님 저는 무관사주예요. 또 어떤 여자가 나는 무식사주예요 이럴 수 있죠. 남명 입장에서 무관, 여명 입장에서 무식사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과연 무관사주, 무식사주는 자식을 못 놓고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야. 당연히 대운에서는 식관의 운은 반드시 있어. 또 연운에서도 식관의 운은 반드시 있고. 그러니까 자식을 그 행운에 맞춰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행운이 무엇부터 들어오는 것인가? 남명 입장에서 편관이 들어올 것인가?
정관이 들어올 것인가, 여명의 쪽에 식신이 들어올 것인가, 상관이 들어올 것인가, 여기에 따라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무식이라고 해서 자식이 없다라고 속단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남명이 무관이라도 여명은 어떻게 유식사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명이 무식사주라고 하더라도 남명이 유관사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보면 되지. 근데 우리가 자식을 보는 기준은 여명을 먼저 보고 확정짓는다. 근데 여명을 보고 우리가 확정짓기 때문에 자식을 놓고 안 놓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식상이 절태로 들어와 있거나, 식상이 예를 들어서 파국을 맞아서 이런 경우는 산액이 있다 그래요. 산액은 유산, 낙태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막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와 건강편에서 우리가 사주와 성행위까지도 이렇게 건강한 측면에서 건강한 어떤 인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행위 문제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뭐 전혀 음성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돼, 이거를. 왜? 누구를 위해서? 나의 후손들. 예를 들어 자제분이 결혼한다, 자제분이 결혼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미리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성교육을 시키는데, 임신을 하면 책임을 어떻게 지고, 이런 측면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어때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있죠. 난 좋다고 봐요. 그래서 누군가 성교육 한번 의뢰가 들어오면 사주적 관점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오늘까지는 그래서 사주와 성행일 건강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